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해서 이제 30번 문제가 끝나고 나면 31번 문제부터 34번 문제까지 빈칸 추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빈칸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의 형태로도 나오고요. 좀 쉬운 문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의 형태로도 32번 같은 경우는 3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길고요.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와 절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아이들이 빈칸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거를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빈칸 추론 문제의 여기 있는 부분이 주제문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은 좀 글을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는 게 좋은데 마침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31번 문제는 최대한 선생님이 좀 이해시키면서 갈 텐데 조금 어려워서 쉬운 문제에서는 좀 더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문제에 좀 적응을 해봅시다. 자, 플레이터 이거는요 플라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두면 편합니다. 플라톤은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argue 주장했는데 야 주장한 게 뭔지 보자. 뭘 주장했냐면요 when you see 네가 볼 때 이렇게 됐죠. when you see 네가 볼 때 뭐를 볼 때? something 뭔가를 보는데 대포터 가로 열자 이렇게 때 그 무언가는 이렇게 되겠죠. 그 무언가는 strike 이때 strike as beautiful인데 이 단어가요 찾아봐도요 좀 이제 니네들이 찾기가 힘든 단어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 strike가 얘가 뭔가 때리다라는 표현이고 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strike는요 인상을 주다라는 표현이야. 느낌을 주다, 인상을 주다라는 표현이고요. strike 그리고 ASB의 형태로 나왔죠. ASB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A에게 A를 B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A를 너에게 아름다움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자.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고 인상을 주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얘는요 feel처럼 해석해 주면은 좀 의미가 좀 비슷해져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 When you something 네가 보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너에게서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는 너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네가 볼 때 네가 아름다운 것으로 볼 때 너는 진짜로 just seeing 보고 있는 거야. 그 진짜 아름다움의 반영을 보고 있는 건데 이 partial이라는 단어가 일부의 라는 표현이에요. 부분적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파트에 얘가 부분이라는 표현이고 여기 IL이 붙어서 부분적인이라는 의미로 생긴 겁니다. 부분적인. 너는 진짜로 단지 보고 있는데 진짜로 약간 보고 있는데 단지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그 진짜 아름다움의 아주 부분적인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우리 많이 하던 거죠.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자주 보고 자주 외워두면요 이제 똑같은 것들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것들은 외우세요. 마치 뭐뭐처럼 그 그림이 또는 심지어 그 사진이 오직 캡처하는 것처럼 캡처는 사로잡다라는 표현이에요. 포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고 있죠? 캡처 포착하다 사로잡다 그 진짜의 것들 리얼 띵은요 이제 진짜 모습이 되는 거야. 진짜 실제 그래서 이거는 실제의 부분만을 잡는 것처럼 진짜 아름다움의 일부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실제적인 아름다움은 뭐냐면 전체의 일부분만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네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풍자하는 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쁘고 깔끔하게 집을 찍었는데 사실 요 바깥에 있는 거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하는 그런 풍자 그림 같은 거 봤죠? 일부분만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자. 좀 짧게 하면은 보이는 아름다움이 이거 진짜가 아니다. 그죠? 보이는 아름다움이 전체의 또는 실제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주장을 지금 플라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또는
what 플레이로가 call poem of beauty. 자,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을 이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름다움의 형태라고 그 불렀던 진짜 아름다움은 얘는 동격으로 보자. 진짜 아름다움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인데 has 노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무리 노가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상관없어요. 동사 부정이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색깔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모양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특별한 어떤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레더는요 오히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요 얘가요 오히려 뭐뭐다니까는 but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이시 가리키는 거는요 그 진짜 true 뷰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진짜 아름다움은 어떤 특별한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진짜 아름다움은 이러한 생각이야. like number 5처럼 숫자 5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여기 이제 더 큰 뜻이 들어가 있는데 니네들이 이제 이런 말들에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drawing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넘버 5 숫자 5의 그림을 너는 그릴 수 있어. in blue 파란색으로도 그릴 수 있고 빨간색 잉크로도 그릴 수 있는 거야. 숫자 5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그릴 수 있고 파란색으로도 숫자 5를 그릴 수 있어. 아니면은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그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숫자 5 그 자체는요 is none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는 크고 작고 색깔이 빨갛고 그리고 파랗고 이러한 것들이 none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 이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이 숫자 5가 가지고 있는 이 5의 성격은 얘가 빨갛고 파랗고 또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숫자 이 이셀프가요 그 자체야. 그 자체다 이거지. 그러면 여진아 여기 봐봐. 그 숫자 5 그 자체는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야 라고 한 거는 지금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선아 뭘 얘기하냐면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가 특별한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됐지? 봐봐. 숫자가 색깔이 바뀌었다고 숫자 5가 달라졌어요? 크기가 달라졌다고 숫자 5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아니야. 걔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하고 올게.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떠한 피지컬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피지컬은요, 아까 얘기했던 크기나 색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크기나 색깔. 색깔 이렇게 쓰는 거 맞죠?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think 생각해보자. about the triangle 삼각형의 삼각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비록 이것은 자 삼각형은이죠. 이 삼각형은 has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는 크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somehow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소라는 뜻입니다. somehow 하면요, 다소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도 해석해줘요. 이것은 다소 또는 어쨌든 간에 놓여 있는데 with 각각 그리고 모든 트라이앵글 네가 보는 모든 삼각형 안에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는 모든 삼각형 안에 존재하는 게 바로 삼각형이야. 네가 보는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일 테고 이것도 삼각형일 테고 이것도 삼각형이야.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저기에만 집중해. 삼각형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 각이 생기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크기가 모양이 색깔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고. 플라톤은요 생각했습니다. The same words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 별표 칠게요. The same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가 나왔죠. 지금처럼 뭐 is가 나오든 was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비동사가 나오면 얘네들은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해줘요. 이런 거 외우면 글이 되게 편해. 왜냐하면 사전적인 의미보다는요, 이렇게 문맥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플라톤은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아름다움의 그 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봐봐. 숫자 5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크기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다가 아름다움도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 그 아름다움의 형태는 somehow 어쨌든 간에 자 somehow가 어쨌든 했죠. 놓여 있습니다. 어디야에 놓여있는가? 각각 모든 아름다운 것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아름다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름답게 보는 거는 사실 그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게 아니라 그 본질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는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1번 추상적인, 2번 실용적인, 3번 자 이거 여진이 전문이죠? 퍼펙트가 완벽하니까 임퍼펙트 무슨 뜻이야? 그렇지, 불완전한. 그리고 비주얼라이즈드 하면 무슨 뜻이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비주얼이 눈에 보이게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changeable,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에이블이 붙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잠깐만요. 마지막 문장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아름다움의 형태, 이 아름다움의 형태는 누가 얘기한 거야? 플라톤이 얘기한 거야. 아까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플라톤이 아름다움에 보는 거.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를 보세요. 진짜 아름다움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진짜 아름다움, 즉 the form of beauty는 어쨌든 간에 놓여져 있는데 어디 안에 놓여져 있어요? 각각의 네가 보는 아름다운 것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는요, 네가 보는 모든 것 속에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형태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추상적인이라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래서요, 이거는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적게요. 플라톤의 아름다움은, 플라톤이 정의하는 아름다움, the form of beauty. 즉, 이 사람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the form, 형태인데, 폼이 형태예요. 아름다움의 형태. 얘는요, 의역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진짜 beauty, 진짜 아름다움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 왜냐하면 색깔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보는 것 안에 아름다움이 놓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문이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학년 치고는 조금 어려워서 이거 맞춘 애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선생님이 보니까요. 자, 그래도 우리는 잘 해냈고요. 이렇게 주제문도 정리해봤고, 자, 32번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여기에 빈칸이 있는 건데 이거 빈칸을 안 만들어놨어. 여기 사이에 빈칸이 있는 겁니다. 2번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as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as를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할 때 이렇게도 해석해 주고요, 뭐뭐 하면서,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할 때라고 좀 해석해 주면은 좀 편합니다. 만약에 이제 하면서로가 해석하는 거는 뭐뭐 함에 따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은 이제 단어가 뭐 grow라든지 증감을 나타내는 increase 뭐 이런 단어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뭐뭐 할 때라고 할 거야. 네가 listen to, 들을 때. 근데 요것도 두 번째, listen to가요, 우리가 뭐뭐에 듣다라고 하는데 얘는요 좀 집중의 의미가 있어서 귀 기울이다, 아니면
집중하다. 이런 느낌. 집중해서 듣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줘야 돼요. 관심을 갖고 듣다라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listen to는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귀를 기울일 때, 좀 약간 신중할 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너의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감정적인 순간에, 자, 요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감정적인 순간. 그럼 감정적인 순간은, 이게 영어에서 이게 감정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중학교 때는 이거야. 그 아이가 기쁠 때, 그 아이가 슬플 때, 그 아이가 흥분했을 때, 행복할 때, 이런 감정적인 순간을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떤 들어있는 순간에 be aware. 자, be aware 대시 나왔는데요. 자꾸 나오네. 그래도 꼼꼼하게 적어볼게요. be aware, 보통 우리는요, 중학교 때 of로 외웠어. 그러면 이제 명사가 나오는 거였었고, 만약에 대시 나오게 되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문법적인 요소고요. 선생님이 등요시 여기는 건 바로 이거야. be aware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know라고 해석해 줍니다. 알아라 이거야. 알고 있어라, 깨달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뭐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야. 요구하는 것은 해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주어 부분을 찾는 거였고, 이때 work는요, 세 번째 work는요, 효가 있다야. 보통 효과가 더 있습니다. 더 잘 효과가 있어요. 땐 뭐뭐보다는 asking, 질문하는 것보다는 to get conversation rolling,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요, 질문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대화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거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충고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1번 잘 보세요. 2번, 그녀에게 답에 대해서 답을 뭐 하는 거야? 푸시. 뭐 하는 거야? 강요하다. 이때 푸시는요, 밀어내다니까. 그래서 푸시하면 답을 강요하답니다. 강요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간단한 간단한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너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leaving, 남겨두는데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진정하도록 위해서. 그러니까 cool down 하면요, 차갑게 온도가 내려가다니까는 분위기를 식히다가 되겠지. 그럼 열기를 식히다, 흥분을 가라앉히다가 되는 거예요. cool down. 일단 물리적으로는 식히다지만 어떤 기분이나 열감 같은 거를 뭐 한다? 내려가게 하다야. 진정시키다, calm down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효과가 있는지가 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이 빈칸은 주제문일 테니까 그 주제문이 여기에서 이제 나올 거야. 그럼 니네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아는 것은 중요해요. 자, 가볼게. 여러분들은 아마도 ask, 물어볼 겁니다. 너의 아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Why? 이렇게 의문문이 나오면 끊어주라 그랬지. Why? 왜? Do you feel sad? 너 슬프니? 자, 이게요, 뭐냐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emotional, 감정적인 순간의 예시를 지금 들어준 거예요. 너 왜 슬픈 순간에 너 왜 슬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는, 잘 봐, 수인아,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asking question, 질문을 했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서 나온 거지.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not have, 가지지 않을 건데 단서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단서를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이는요, 여기서는요, 이유 단서자. 단서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유도 모를 거예요. 애기가 울고 있어. 야, 너 왜 울고 있어? 그럼 걔가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대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을 때 그녀는 아마도 have 가지고 있을 건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On the tip of the tongue. 그 혀에, 그녀의 혀의 그 팁, 꼭대기에, 그녀의 혀의 꼭대기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그녀의 혀의 꼭대기는 뭐냐면 혀 끝에야. 잘 보자. 이런 표현들을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혀 끝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금 의역을 하게 되면은 얘는 무슨 얘기면 당장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당장 말이 나오지 않대. 그럼 가로치고 접어. 생각은 있어. 근데 말은 못하는 거지. 아니 말 못함이라 득점했잖아. 표현 못함. 생각은 있지만 답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표현 못하는 상태를 on the tip of her tongue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그러면 보자. 어린아이로서라고 하자. 어린아이로서 그녀는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없을 거예요. 혀 끝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생각은 있지만 표현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언어가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 발달되지 않았거든.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 애기들은요. 아마도 그녀는 느끼고 있을 거예요. 새드 끊어주세요. 슬픔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부모님들의 말싸움에 말다툼이라고 할게요. 아규먼트는요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말다툼 때문에 자 여기 잠깐 보자. 그 민선아 우리가 argue 되면은 보통 네가 외웠을 때 이걸 논쟁하다라고 외웠지만 영어에서의 그 논쟁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라 그랬어? 말다툼하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랬지. 여기서는 논쟁이라고 보다는 말다툼이라는 상황을 보자고. 그러니까 울었겠지. 그녀의 부모님들의 말다툼 때문에 슬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오버타이어드 너무 과도하게 피곤해서 오버에 네모치고 이렇게 문장 앞에 나오면요 과한이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타이어드는요 과도하게 피곤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는 걱정해요. 뭐 때문에 걱정되냐면요 피아노 리사이틀. 자 리사이틀은요 발표입니다. 리사이틀이 발표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단어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그녀의 그 발표회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요. 그녀가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울 수도 있는 거고 말싸움 때문에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잘 보세요. 여진아 잘 봐. may not be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얘는 할 수 있다니까. 단어가 동사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 지금. 상관없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explain 하나니까. ableton은 할 수 있다. 설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됐지? 스윙스 됐어요? 이것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됐지? 그래서 이제 may or may not 이거 하면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추측인데 긍정의 추측과 부정의 추측을 동시에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come up with 이 단어를 좀 외워볼게요. come up with 선생님 방학 때 많이 한 친구들 알겠지만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라는 표현이야.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보통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때 그녀는 아마도 be worried 걱정할 거예요. 근데 뭐를 걱정하냐면 그 대답이 is not good 좋지 않아. 충분히 좋지 않아. to는요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뭐뭐 할 정도로 정당화시킬 정도로 그 감정을 그 걔가 느끼는 그 감정을 justify 자 justify 하면요 정당화하다라는 표현이야. 정당화하다. 정당하다. 됐죠? 자, 그리고요, 여기도 한번 밑줄 긋게. 그러면 수인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enough 하게 되고, to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배웠었냐면,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동사가 나와서, 충분히, 잘 보세요. 요거 해서, 형용사 해서, to야를 그래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거 기억나지? 그쵸? 근데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요, 요것도 괜찮지만, 그래서는요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해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선생님 잘 볼게요. 적어볼게요. 뭐뭐 할 정도로 이거 할 정도로 충분히 이거 하다 반대로 해석해.
얘는요 결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정도로 해석해줘요. 그래서 결과로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게 다 돼.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여기서부터 여진아 잘 보세요. 심지어 그녀가 자 이거는요 이제 강조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강조. come up with라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does를 써준 거예요. 해석할 때는요 진짜로 이 정도야. 진짜로 리얼리 정도로 쓰였다고 보면 딱 좋아요. 그녀가 진짜로 come up with 생각해냈어. 어떤 답을 생각해냈을 때조차도 그녀는 아마도 걱정할 건데 그 답이 이러한 감정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충분히 좋지 않을 것을 뭐합니다? 걱정합니다. 답을 생각해냈지만 그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의 전체적인 이제 표현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뭔가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못하면은, 좀 그거에 때문에도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친구네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자, circumstance 우리 알고 있죠? 얘가 상황이라는 표현이죠, 상황.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a series of 우리 어제 배웠던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1년에 하나의 연속된 이라는 표현입니다. 1년에 하나의 연속된 그 질문들이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용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어 수인아 그죠? silently 하게 되면은 얘는 틀린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ly 부사가 나오면 틀려요. 목적 보어 자리는 항상 형용사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1년에 하나의 연속된 그 질문들은 can just make 만들 수 있는데 그 아이를요 조용하게 침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잠깐만요. 답 찾아보세요. 집중해봐. 이제 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란 얘기였어. 왜? 질문을 했었을 때 그 답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또는 혀끝에 있어서 얘기가 잘 못한다 그랬어. 아기가 좀 어려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또는 알고 있어도 얘기했을 때 충분하지 합리적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보자. 여기 나오잖아. It is better. 더 좋아. it은 가짜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될 건데 여기가 동사부니까 여기까지 밑줄 긋고요. 얘가 진짜 주어야. 이것은 더 좋은데 뭐가 더 좋냐면 간단하게 반영하는 것은 더 좋아요. 네가 알아챈 것은 뭐를 통해서 by 이렇게 적으세요. observation 관찰을 통해서 네가 알아챈 것을 반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볼게요. 3번입니다. 네가 알아챈 것 이런 단어들을요 한 단어로 바꿔 네가 알아챈 것 관찰을 통해서 알아챈 것을요 반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요 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share 3번의 답이에요. 관찰을 공유한다. 관찰을 공유한다는 건 네가 본 것을 반영하는 것이 더 좋다니까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가보자. 여러분들은요 can say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seem 뭐뭐처럼 보여? 약간 오늘 피곤해 보이는구나. 왜? 지금 이 부분 뭐야? 네가 약간 피곤해 보여라는 얘기는 결국 관찰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관찰한 내용이야. 묻지 않았어. 아니면 나는 알아챘어. 내가 관찰했더니 You frown, 너는 찡그리고 있어. When you mentioned, 내가 언급할 때, recital, 연주회를 내가 언급할 때, 너 자꾸 찡그리고 있네? 내가 관찰한 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wait for, 그녀의 대답을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 그래서요,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빠른 충고를 주는 거야? 아니지. 걔가 슬플 때 빠른 충고 주는 게 효과 있다는 얘기 안 했죠? 지울게요. 푸싱은요 강요하다야. 그녀에게 답을 강요하다 이런 얘기 안 했어. 오히려 답을 강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장면이었죠. 그 관찰을 공유하는 거. 답 3번입니다. 좀 요번 고등학교 1학년고 조금 좀 만만치 않게 나긴 했네요. 너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하란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안 나왔죠. Leaving her alone. 그녀를 혼자 남겨라? 그래 너 슬프구나. 미안 너 방에 좀 혼자 있어라 하고 내가 나가버리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되죠.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요 이 글을 좀 통찰력 있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자. 아이들의
그러니까 감정의 순간이라 그랬는데 감정에 접근할 때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었어요. 질문보다는 관찰에 기반한 공감 표현이 좋다. 효가 있다. 아까 효가 있다라고 쓴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여진아? 아까 워크가 작동하다라고 하지 말고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효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리고 관찰에 기반한 공감 표현을요, 선생님이 요 다른 색깔로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네가 알아챈 것을 반영하는 것. 이게 이제 뭐야? 내가 알아챈 관찰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봐봐. 관찰한 내용이고요. 너 피곤해 보이네 오늘. 그리고 너 찡그리고 있네. 이제 관찰을 계속해서 지금 공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지금 이 부분, 여기에 이제 빈칸 부분이 진짜 이 부분일 텐데 3번 부분일 텐데 이 3번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요, 그냥 떡 해갖고 찾아라 이거보다는 이렇게 어떤 구의 형태로 나올 때는요,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패러프레이징 된 반복을 보면은 정확한 답을 좀 찾을 때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나 뭐 이런 것 있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본 것 중에서 요 부분 한번 네모치세요. 요 부분. 이게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지금 문장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어떤 의미가 됐냐면, 그녀는 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못할 건데, 혀끝에서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혀끝까지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당장 말이 나오지 않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 but 이하의 문장 요만큼을요, 띄워넣기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야? 충분히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순서 맞추기 문제 할 때도 되게 좋은 문제라서 선생님이 봤을 때 32번 문제는요, 이번 중간고사 때 필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됐죠? 자, 33번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이 부분을 찾을 거예요. 33번입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33번. 우리의 피부는, 자, 컨덕트가요, 우리가 단어 외울 때 대부분 친구들이 컨덕트 하게 되면은 수행하다, 어떤 실험 따위를 수행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동사로다가 이 컨덕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전기를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걸 전달하지 않고 전기를 전달하다. 그래서 컨덕트가요, 얘가요 도체란 뜻이에요. 도체, 전기를 통하는 물체에서 도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컨덕트가.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는 동사로 쓰였어. 전기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소한 표현이니까 한번 밑줄 볼게요. more,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많이도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고 적게도 통하게 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해서요, 이 more and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아까 somehow는 좀 약간 그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어쨌든 이란 표현이면, 지금 more and less는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정도야.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전기를 통하게 했어. 우리 피부에 어느 정도 전기가 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뭐뭐에 따라, depending on 하면요, 뭐뭐에 따라라 그랬지, 의존하다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ing가 붙으면 뭐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됐지? 그러면 수인아, 이 글을 볼 때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읽었더니 우리 피부, 이 글의 주제문이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해. 그 우리의 피부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하지. 근데 잘 통할 수도 있고 적게 통할 수도 있지. 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럼 이 밑에는 뭐야? 우리가 만약에 화날 때는 전기를 많이 통하고, 화가 안 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전기를 적게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글을 예측하면서 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요, 피부의 전도성과 전기를 통하는 성질과 그리고 감정과의 관계가 그를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에서요. 자극을 받는 거는 BPP 수동의 형태로 지금 썼습니다.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즉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프거나 감정이죠. 아니면 인텐스가요. 요 단어가요. 강렬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강렬한. 강한 강렬한. 강렬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진짜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스위트 땀을 흘립니다. 약간 아주 약간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이 나. 자극을 받으면 땀이 나. 강렬한 감정에 땀이 납니다. 근데 너무 적어서 자, 이 문장 밑줄 긋고 별표 칠게요.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은요. 소의 짝꿍이 누구라 그랬어? 여진아. 대시라 그랬지. 그럼 우리 어떻게 써? 소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했지? 너무 소가 넘으니까 너무 이거 해서 대를 뭐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대를 그래서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주어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나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 대은 생략이 가능하다 해서 안 가능하다 했어. 자꾸 가능하다라고 했지. 지금 이 문장이야. 요게 지금 소 다음에 형용사 나왔는데 지금 여기 대시 없어요. 대시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잘했네. 그럼 봐볼까? 우리의 몸이 땀을 흘려. 아주 약간 흘려. 근데 너무 그게 적어서 거의 없어서 리틀이 작은이 아니라 얘가요 거의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리틀은요. 거의 아니야. 거의 너무 적어서 우리는요 심지어 알아채지 못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이 조금 나나 봐. 근데 너무 그 양이 적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피부의 전동성과 감정 관계인데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 우리가 땀을 약간 흘려. 그러니까 결국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너무 미묘하니까 땀을 흘리는 게 너무 적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볼게. 이러한 작은 땀방울은요. 땀방울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땀방울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피부는요 get합니다. 자, get의 밑줄고 선생님이 이 get을요 어따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지. 결국은 여기 형용사가 나왔어. 컨덕티브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연결시켜보자. 컨덕트가 전기를 전달하다고. 지금 내용적으로 컨덕티브는 그럼 형용사로 쓰였으니까는 컨덕티브는 무슨 의미가 된 거야? 전기를 잘 통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러면 형용사가 됐고요. 그럼 우리 다시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수이나 뭐로 해석하라 그랬어?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좀 더 전기적으로 전기를 잘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생기면 전기를 잘 통하게 돼.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뭐냐면요. 위에 문장에 근거가 나온 거야. 땀을 흘리면 전도성이 커진다. 전도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땀 그랜드. 자, 그랜드는요. 여기에서는 땀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땀샘.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땀샘의 활동에서의 변화는 이거죠. 땀샘의 활동에서의 변화는 해프니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일어납니다.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complete 완벽하게 뭐뭐 없이 일어납니다. 너의 의식적인 마음 없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끊어주자. without은요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고요. 너의 의식적인 마음은 뭐냐면 결국은 요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너의 의식적이면 생각하고 땀을 흘리는 게 아니야. 나 긴장했네? 땀 나야겠네? 이게 아니라 네가 긴장을 하면요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란 표현이야. 그래서요 unconsciously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unconsciously는 무의식적으로고요. 요거를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automatically. 그러면 누구야? 민선아. 오토매티컬리는 무슨 뜻이야? 자동적으로지. 자동적이라는 얘기는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안 생각하고 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지. 그래서요,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의식적인 마음 없이. 이런 거에 자꾸 익숙해지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다시 갈게.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완벽하게 너의 의식적인 마음 없이 일어납니다. 응? having 많이 in the matter. 자, have say in 하면요, 이건 뭐냐면 가지고 있다인데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야. 많은 할 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첫 번째, 요걸 한번 적어볼게. have much say.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발언권을 얻다라는 표현이야. 발언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의역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발언권을 갖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을 가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좀 약간 그 관용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매너는요, 그 문제야. 문제. 그 문제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그 의식적인 마음. 그러니까 네가 긴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 영향력이 있는 이 의식적인 마음. 이렇게 가야겠지. 의식적인 그 마음을 없이도 완벽하게 혼자서 이렇게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다시. 이러한 변화는요, 완벽하게 의식적인 마음 없이도 일어나는데 그 의식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 그 문제, 네가 땀을 흘리고 네가 뭐 하는 이런 것에 아주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이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해됐죠? 예를 들면 이런 효과가 있죠. if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함을 느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be going to notice 알아채게 될 겁니다. 증가를 알아채게 될 겁니다. 땀샘의 활동에서의 증가를 너는 알아채게 될 거야. 네가 감정적인 것을 느끼게 되면 땀샘에서의 활동 증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생리적인 현상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그렇죠? 본능적인 일이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유용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유용해. 과학적인 관점으로부터는 부분적으로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땀샘이 자동적으로 나는 것은요, 허락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 민선아, 얼로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 5형식이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올 거야?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나온다라고 했고, 이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나왔을 때 우리 해석할 때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 준다 그랬지. 그리고요, 여기도 잠깐 볼게요. 푸시 나오면 이런 간단한 동사들은요, 분명히 방향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on이 있어요. 그래서 put A on B 하게 되면은 A를 B에 두다라고 하면 되겠고, objective는요, 객관적이냐. 자, 이건 한번 적어보자. 오브젝티브가 두 번째 나오니까는 여기 가자. 오브젝티브 하면요, 얘가 형용사라다가 객관적인이고요. 얘랑 반대말이 뭐냐면요, 서브젝티브예요. 그러면 얘는 주관적인이라는 뜻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요, value는요, 우리가 귀중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명사로 쓰였을 때는요, 가치란 뜻도 있고요. 또는 그거를 우린 값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값. 여기서는 객관적인 가치 이렇게 볼게. 다시. 이것은 특히 유용한데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락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그 가치들을요, 또는 객관적인 어떤 값들을요, 어디에나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두기 때문입니다. 됐지?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부여할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이거죠.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A를 두다가 되겠지. 객관적인 값을 둬요. 그럼 봐봐. 네가 땀을 흘려. 잠깐만. 보이지 않는 감정이 있지.
예를 들면 수인이가 갑자기 땀을 흘려. 자동적으로 땀을 흘려. 그러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감정은 뭐냐면 얘는 주관적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라면요, 객관적인 수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수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측정 가능한 값으로다가 너 화났니?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로 다 볼 수 있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화났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요거지. 실제로 그 다음에 지금 캔 다음에 동사 부분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어요. 선생님 이걸 실수한 건데 실제로 뭐뭐 할 수 있습니다. 1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반응? 호르몬의 반응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야, 지금 얘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였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야, 전기적인 흐름을 통제한다는 얘기다. 이거 2번에서 틀린 친구들 많을 텐데, 우리가 그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한다라는 얘기는 전기를 통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니까, 우리는 땀을 이거 좀 아닌데? 이거 2번에 단 친구들 있겠는데?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의 컨디션 상황을 피부의 조건이나 피부의 상태라고 하자. 피부 상태를 우리는 개선시킬 수 있어요? 피부가 갑자기 막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왜냐하면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요. 여기 뒤에 볼까? 어떻게 우리의 몸이 subconsciously 아까 적을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얘랑은 좀 달라. 아까는요. unconscious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얘가 무의식적인이라는 표현이는 sub가 들어가면 얘가 아래라는 뜻이라서 얘는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적으로 땀을 어떻게 흘리는지 추적함으로써 땀을 언제 네가 흘리고 어떻게 흘리지를 추적해서 너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답 4번이겠네. 그치? 이제 이해가 되죠. by learning. 자, by learning은요. 지금 이거는요. learn 약간의 전기를 흘리다야. run을 흘리다야. 약간의 a bit of 얘는 약간이란 표현이에요. 전기를 요거 그냥 적자. run electric. 서티하게 되면 전기를 흘려보내다야. 약간의 전기를 흘려보냄으로써 너의 피부를 통해서 약간의 전기를 흘려보내. 그럼 네가 땀을 많이 흘렸는지 적게 흘렸는지에 따라서 전도성에 따라서 무의식적인 땀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추적함으로써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전기를 흘려. 그러면 땀이 많이 났는지 좀 적게 났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죠. 오케이, 답 4번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 턴 바꿉니다. 그 주관적이고 그 서브컨셔스 무의식적인 그 어떤 감정의 강렬함의 경험을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이거는 어려워. 야,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험은 뭐냐면요. 너의 감정이야. 그냥 감정이야.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떤 스트레스 받은 그 감정을 바꾸는데 턴의 동그라미 치고요. 투의 동그라미 쳐. 투. 뭐로 바꾸는 거야? 그 감정을 뭐로 바꿔? 객관적인 숫자로 바꿉니다. 전기를 흘려봤더니 3이 흘렀어. 그러면은 우리 민선이 기분 좋구나. 그랬더니 어떤 남자애가 민선이한테 고백했더니 전기를 흘렸더니 갑자기 10이 돼버렸어. 민선이 지금 좋아 죽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가 잘 통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감정을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해. by 뭐함으로써? figure out 생각해냄으로써. figure out이요. 아까 봤던 come up with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내다. 우리 앞전에서 봤었죠. 얼마나 좋은지 너의 피부가 얼마나 잘 get at transfer가 전달하답니다. 전달하다. 뭐를 전달해요? 전기적인 흐름을. 그러면 이거 전기적인 흐름을 전달하다는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컨덕트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전기적인 흐름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내고 알아냄으로써 그 감정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숫자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전기를 통하는 거.
자,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 피부의 전도성 측정을 통해서 감정을 알아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자, 이거를 한번 보자. 피부의 전도성 측정 숫자를 통해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 자, 그러면 여진아 이렇게 보고서는 항상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적고 나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수인아 그 감정 상태를 그러면 얘는 뭐냐면 너의 어떤 주관적인 거를요 객관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는 수치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기의 이거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뭐 1부터 10까지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전기를 얼마나 잘 통했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다가 숫자로다가 우리가 표시할 것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요거는 쉬우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식물들은요. 자, communicate 우리가 알고 있죠? 자, communicate 하면요 의사소통하다야. 식물들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얼더가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고요. 우리 생소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보라고 하고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얘랑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주어 동사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보이거든?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주어 동사가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despite를 고를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는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전치사 구가 나왔죠. 여기에는요 ed가 생략된 거예요. 식물들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그 식물들이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그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하는 우리의 방식하고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얘네들이 있는 방식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요거 이제 이거야.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은 시작된 거예요. 가볼게. 몇몇 식물들은요 표현합니다. 다른 방식이 나오겠죠. 그들의 discontent를요. 자, content는요 불만입니다. 불만. 그러면 그러니까 content를 먼저 외우는 게 좋겠지. content는 그럼 무슨 뜻이야? 만족하냐. 같은 표현으로는요 satisfied 얘가 만족한이죠. happy 행복한 만족한이라는 표현이고 content도 만족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진아 지금 여기 뭐가 붙었어? 너 전문 this가 붙었으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불만족. 그렇죠. 불만족을 표현합니다.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자 여기 네모치자. 냄새를 통해서. 스탠트가요 냄새입니다. 냄새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의사소통 수단이 하나가 나왔어요. 향기입니다. 수단으로서의 향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가볼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냄새는 이거 어떻게 돼? 냄새는 that hangs in the air after you move. 오케이, 미안하다. 그 냄새, 이거는 접속사인 줄 알았더니 그 냄새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자. 그 냄새를 알고 있어요. 어떤 냄새?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죠. 얘가 동사니까는 주격관계 되면서요. 걸려있는 냄새야. in the air, 공기 중에. after you mow, mow가요 잔디를 깎다라는 표현이거든요. The law는 잔디야. 잔디를 네가 깎은 다음에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있는 풀을 막 자르고 나면 풀 냄새 같은 거 난 적 있어 없어? 있지? 그 냄새를 넌 알고 있잖아. 맞아요. That's actually an SOS. 그게 SOS야. 몰랐네 우리는. 풀 냄새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으면서 내는 소리였네요. 니네들은 잔인했어요. 몇몇 식물들은요 소리를 사용해요. 자, 여기까지는 향기를 나는 애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소리를 내는 애들이 나오겠네요. Yes, 소리는
뭐뭐를 비록 그 thoughn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야. althouggh랑 똑같은 거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frequently면요 종종 자주. that we can't hear.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이렇게 되겠지. 그럼 frequency는요. 잠깐만. 미안하다. 예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미안. 여기 봐. frequency는 종종 자주 빈도수란 뜻인데 여기선 주파수라고 하자. 소리를 듣는 거니까. frequency. 얘가요. 빈도수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파수로 쓰였어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일지라도 그 소리가 맞아요. 이겁니다. 이번에는 소리예요. 식물의 위험 소리가 이제 주파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험했습니다. 자, 실험이 나왔어요. 식물들을 가지고 실험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마이크로폰 하면요. 이제 마이크야, 마이크. 마이크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투시, 알아보기 위해서, 투부정사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때 if는요. 동사 뒤에 있으니까 동사 뒤에 있으면 접속사로 쓰인 거라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였어요. 그러면 선생님 웨더로 바꿀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웨더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문제가 되는 컬들을요. 자, 컬은요. 자, 이거를 문제가 되는 컬은요. 그냥 우리가 의역하기 쉽게 이렇게 외우세요. 문제 상황이 나타나면 보내는 신호라고 하자. 식물들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과 마이크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 치세요. 실험을 했고 그들이 발견한 거면 이 글에 뭐랑 연결이 된다? 주제문과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근데 뭐를 발견했냐면 그 식물들은 생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프로듀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하이 프리퀀시 높은 주파수의 클리킹 노이즈를요. 클리킹 노이즈는 딸깍거리는 소리거든요. 딸깍거리는 소리.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요, 높은 주파수니까 우린 한 번에 이걸 고주파라고 하자. 고주파의 딸깍거리는 소리. 그래서 클릭이, 얘가 의성어입니다. 그래서요,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다야. 딸깍거리는 그 고주파의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언제 만들어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can make, 다른 소리들을 만들어 쓸 수 있었어요. 다른 스트레서. 자, 스트레서는요. 자, 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였지. 그러면 OR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스트레스 요인들이 되는 거야.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의 다른 소리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잎사귀를 꺾으면은 찌직찌직 소리가 났다면 나무를 꺾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다가 민선이가 욕을 했거나 침을 뱉으면 다 다른 소리를 냈다는 얘기야. 알겠죠? 고주파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소리를 내고 있어, 안 나고 있어? 근데 하나만 낸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의사소통하는 어떤 언어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 소리는, 식물들이 만드는 그 소리는 이것이 get water, 자 이거죠. get water인데 지금 water가 물을 주다란 표현이고 이 get이 있으니까 물을 얻지 못할 때 식물들이 만드는 그 소리는 다릅니다. 뭐랑은 달라요? 그 소리랑은 달라요. 이 사운드입니다. It will make when leaves cut. 잎사귀가 잘려질 때 만드는 소리랑은 또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못 맞는 애가 소리도 지르는데 잎사귀가 꺾일 때랑 또 다른 소리를 냈다는 얘기는 다른 의사소통이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was ing,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it was ing, 뭐뭐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it was ing. 노팅. 그러니까 뭐 할 가치가 있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노트를요, 주목하다라고 하자.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않아. 식물들이 are crying out in pain, 고통에서 소리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뭐한다?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고통을 외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It is likely,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is likely,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반응들은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의사소통하는 것은 knee-jerk survival action이에요. 자, 여기 밑줄 볼게요. knee-jerk survival action. knee-jerk는 뭐냐면, 니네가 무릎을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지, 무릎을 딱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발이 올랐던 거 기억나죠? 그거야. 그런 걸 우리는 무조건 반사 뭐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적었어요. 자동 반사. Survival action, 생존 반응.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은 자동 반사 생존 반응이야. 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nee-jerk는요 자동 반사인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선생님이 한번 이거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식물들은요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오르가니즘에 살아있는, 이렇게 하자.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오브젝티브는요, 여기서는요, 목적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아까는 객관적인이라면서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이에요. 그래도 오브젝트는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브젝티브는 여기에서는 목적이었었어요, 목적. 아까는 형용사로다가 객관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그 주들의 주된 목적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게 생존하는 거야. 아픔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향과 그리고 소리는요, 냄새와 소리는 그들의 도구인데 뭐를 위한 도구일까요? 빨리 자, 가볼게요. 답은요 1번입니다. 상황들인데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 대항해서 방어하는 것을 위한 도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생존 반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서요. 생존 반응이라는 들어가서 그들의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한 방어에 대한 도구입니다. 알겠죠? 생존에 대한 도구라고 했으니까는 방어 수단으로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글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목을 한번 적고 가자면 여기에서의 제목은 식물들도 의사소통은 해. 그쵸? 자, 볼게요. 식물들도 플랜트죠. 식물도 향기와 마지막 문장을 좀 참고해 볼게요. 향기와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함. 근데 목적은 이거죠. 목적은 스트레스를 표현해서 생존을 위하는 방식이야. 방어의 수단으로서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표현해서 생존을 야기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문법 하면서 또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이 지문도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쉬운 지문입니다. 오늘 고생